네, 일단 비도 오는데 신림동 사실 꽤 먼데 오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각자 원하시는 바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30기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해서 공인노무사가 된 고광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는 딱 3년 전 이맘때쯤에 회사 때려치고 노무사 수험 들어와서 작년 이맘때쯤까지 딱 만으로 2년 공부해서 합격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뭐 다들 뭐 경영 뭐 학이나 뭐 법학 전공해야 도움되는 거 아니냐라고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일단 저는 자연과학대 이제 이공계 이과 출신이라서 법이나 경영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진입해서 합격한 케이스라서 그런 뭐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버리셔도 충분할 것 같고, 저 말고도 제 동기들 중에 수학과 나온 친구도 있고 뭐 패션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 나온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관련 업무 경험이 있냐? 저는 회사를 잠깐 다녔는데 잠깐 항공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다녔으므로 딱히 뭐 업무 경험 이런 것도 사실 수험에 있어서 이렇게 뭐 경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결국 이런 문제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시험 봤을 때 합격한 1교시 노동법 1문 문제인데, 보기만 해도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지러우실 건데, 그런데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딱 크게 두 가지예요. 뭐 등장인물이 있는데 등장인물의 주장이 옳냐 그르냐, 아니면 뭐 어떤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이 뭐 정당한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지, 그 두 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쭉 서술하면 되는 게 사실 제가 노동법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 풀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되게 간단해요. 문제를 푸는 방법 순서가 사실 저희가 노동법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뭐 시험, 뭐 논술형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문학 판검이나 뭐 이라크나 뭐 이런 문제 서술 형식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분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저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법률 규정의 뜻과 의미와 그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견해들을 서술하고 그에 따른 판례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판례에 따라서 이런 게 지금 사회 현실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근데 뭐 내 생각은 이렇다. 검토 이견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쓰면 되는데, 저희가 노동법을 공부할 때 주로 뭘 공부하냐? 이거 좀 깨졌는데, 아무튼 저희가 주로 공부를 할 거는 2번, 3번이에요. 이제 관련 법률, 이제 노동법 어떤 파트가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그 법률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 법률에 대한 해석, 학설과 판례를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이거를 달달달달달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물으실 텐데, 사실 이건 제 생각인데 노무사 2차 수험 과목에서 노동법만큼 정직한 과목이 없어요. 진짜 한 만큼 나옵니다. 주위에 노무사 동기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뭐 위험한 과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노동법은 위험한 과목이 아니에요. 노무사 합격하신 분들은 노동법 다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정직한 과목이라서 사실 뭐 다른 과목들 다 똑같은데, 결국 저희가 수업을 듣고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생각을 조합해서 나중에 시험장이나 모의고사, 처음에는 모의고사부터 보겠죠. 부터 수험장에 쓰는 건데, 제가 뭐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스터디 메이트를 구해서 서로 뭐 토론을 하던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운 거를 서로 말을 하면서 하는 뭐 구술 스터디를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차피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체력 소비가 많이 되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쓰기 전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은, 저는 뭐 당연히 많이 보고 해야겠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밑에 법정과 기본서가 가장 익숙한 도구로 써놨는데, 결국 시험 당일날까지도, 보통 전날까지죠. 전날까지도 가장 많이 보는 게 결국 기본서라고 하면은 보통 강사분들이 사용하시는 본인의 강의서나 아니면 뭐 교수저 사용하시는 분은 교수저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주로 책을 하나를 가지고 놓고 분명히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거기에 그냥 그거 하나 보고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다 몰아 넣으세요.
기본서 한 권에다가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형광펜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추가 자료가 있으면 좀 잘라가지고 꽂아 넣던가 아니면 포스트잇에 따로 추가적으로 쓸 내용이 있으면은 써서 포스트잇으로 넣던가 해서 무조건 익숙한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강의 그 박원철 노무사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 기본서 나중에 그냥 손으로 대충 찝히면은 궁금한 파트가 있으면 손으로 찝히면 그 파트가 나올 정도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책 여러 권 보지 마시고 하나만 봐도 충분하니까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정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과목의 특성상 시험을 볼 때 법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법전이 사실은 시험장 가면 많이 볼 것 같은데 많이 안 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거의 깨달음을 얻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거의 다 외워서 써요. 근데 법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지금 감도 안 오고 처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보통 노동법 강의 특성이 법전 조문 순서 1조, 2조, 3조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법전을 처음에 보실 때 열고 내가 강의만 듣지 말고 법전을 보면서 아,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시험을 보면서도 정말 생각이 안 나면 법전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익숙한 법전도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으면 베껴서 쓰다 보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법전과 기본서 공부할 책 하나 딱 두 개만 보면은 다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되게 정직한 과목이라서 많이 보고 저는 본다기보다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전 가지고 그냥 좀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리를 했던 타입이라 뭐 공부 방법은 사실 뭐 수백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 수험을 정말 진지하게 실시하게 수험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진입하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이것도 깨졌는데 아까 저희 차장님이 그 이렇게 뭐 GS 순환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뭐 독학하실 분 아니시면은 어차피 신림도 학원가는 GS가 이게 거의 법으로 정해져 있다시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연기는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12월 정도까지고 일기는 뭐 그래서 한 3개월, 2개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어떤 강사분들 들어도 거의 시스템은 똑같을 거예요. 연기 1기 때는 기본 인트로덕션이죠.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그거와 부가적으로 다양한 풍부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를 많이 도우실 건데 일단 처음 들었을 때 연기 제껴도 되냐 안 제껴도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에 대한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 위주의 그 사례로 약간 오히려 현실화되는 법이다 보니까 그 어떤 강사분을 들으신 간에 재밌고 유익한 썰들을 많이 풀어주실 건데 그거에 대해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재미도 있고 효용성도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 1기까지는 기본 개념과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될랑말랑해요. 그리고 2기 때부터는 이제 보통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아는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걸 쓰면서 제가 어느 정도 아는지를 이제 채점자의 첨삭과 이제 그 강사분의 채점 평들을 인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리고 3기 때부터는 이제는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3기부터는 까먹지 않는 거예요. 3기부터는 계속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이거 아는데 안 까먹었구나 이 정도고 그리고 그게 시험 보기 전날까지 어차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루틴으로 가져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2기의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3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까먹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연기 1기, 2기, 3기 사이에 저희들끼리 수험생들끼리 방학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 길면 한 2주?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뭐 말이 방학이지 이제 수험에 입장하셨으니까 방학 아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생각해서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떠올려 보면은 연기하고 1기 사이에는 제가 이렇게 이런 논술형 수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위주로 했던 것 같고 1기하고 2기 사이에는 이제 뭐 이제 법률 용어에 대한 게 내가 익숙한지 아닌지 좀
화두를 던졌을 때 내가 조금 아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체크했던 것 같고 2기하고 3기 사이에는 이제 3기는 제가 아까 까먹지 않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2기하고 3기 사이에는 이제 제가 내가 못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보완해야 할 부분인지 어딘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노동법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본다라는 파트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자신이 없는데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이 다음을 안 보겠지만 이것만 보고 끝내겠다라는 파트가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보시고 3기 때부터는 다시 중요한 파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수험에 진입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뭘 추천해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실강인 본인 타입이 만약에 학원 강의를 들으실 거라면 실강이 좀 더 본인한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인강이 맞는 건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하고 부대 끼면서 경쟁 의식을 느끼면서 또는 동업자 의식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당연히 실강으로 가시는 게 맞을 거고 나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뭐 TV나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공부하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인강으로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되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거 수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다니다 보면은 매일매일 좀 고민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일 진짜 더럽게 힘들거든요. 한번 밀리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냥 오늘 할 거 정했으면은 그냥 그거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번은 저는 수험 때 저는 오픈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노동법 채점을 조금 했었는데 거기에 오픈북으로 써졌다는 표시들이 꽤 많이 보였는데 오픈북으로 쓰는 건 하등 의미가 없어요. 클로즈북으로 써서 아무것도 못 써도 어차피 그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자극도 많이 되고 한 줄이라도 썼으면은 그거는 자기 실력으로 쓴 거니까 채점이 되는데 오픈북으로 쓴 거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뭐 누가 뭐 때리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클로즈드로 보시고 뭐 모의고사 등수 나중에 분명히 체크를 하실 건데 그냥 아무도 해치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오픈북으로 보지 마시고 클로즈북으로 보세요. 그리고 뭐 하지 말 거 또 당연한 소리 같은데 이게 찍어서 공부하지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시험을 쳤을 때가 제가 29기 시험이었는데 저 노동법 칠 때 산재가 나왔거든요. 역사상 한 번 안 나오고 수험가에서도 뭐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고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제가 들었던 강사분은 하셨는데 제가 제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기하고 3기 사이에 그냥 과감하게 보고 제껴야 되는데 안 보고 제꼈어요. 당연히 안 나온다. 그리고 몇 줄 썼지? 한 장을 못 썼거든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예 못 쓰는 거랑 조금이라도 쓰는 경우는 점수를 채점을 해보시면 나중에 합격하셔서 채점하실 생각 있으시면 느끼실 텐데 아예 달라요. 그래서 뭐 분명히 양 많고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마지막으로 한 번쯤 본다라는 생각하시고 모든 파트를 한 번씩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찍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결심을 하실 순간이 오실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찍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무사 수험 시장이 엄청 경쟁 격하고 모든 강사분들 실력 있으시고 기본서 그 강자분들 강의서에 안 들어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책 여러 개 교차 편집해가지고 보시겠다라는 분들이 말리진 않을 텐데 이거는 제 동기 중에 팔수하신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형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검증됐다고 생각이 들고 시험은 마지막에 좀 보는 부분을 줄이는 게 결국 수험 공부를 잘하는 거라서 그냥 하나만 보아도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뭐 조바심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번은 이게 제가 그 처음에 경영학 공부할 때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인데 제가 좀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수험을 시작할 때. 그래서 좀 아침에 막 일찍이라도 이제 나중에 가면 한 10시 정도, 9시 반, 10시 정도 사이에 일어나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니까 강사님이 시험은 아침에 시작한다라는 말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밤낮을
바꾸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실제로 주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팁인데 이것도 뭐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뭐 불법 약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돈 아끼지 말고 많이 드시고 나중에 이제 모의사를 치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엄청 많이 빨리는 과정인데 뭐 실비보험 있으시면 그거 처리하셔가지고 병원 가서 링겔 한 번씩 맞으시고 하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아프실 수 있는데 병원 가세요. 정신과 약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가끔 수험판에 초인적인 분들이 있어서 하루에 막 15시간씩 공부하고 안 쉬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일단 저는 아니었고 저는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어요. 무조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은 그냥 통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마지막에 한계를 파악하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뭐 운동 뭐 선수 출신이나 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운동 뭐 헬스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막 100kg 못 들잖아요. 조금부터 하다가 어느 정도 늘면은 그렇게 좀 많이 늘려가시면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 자신의 한계가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와요. 그러면 그거 넘으면은 이제 스프링도 많이 늘리면 탄성계수 잃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을 잡으시면은 그걸로 쭉 좁아짐 가지시 마시고 쭉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험은 남들하고 싸움이긴 한데 결국에는 공부 과정에서는 저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특히 모의고사 등수나 남들이 공부 얼마나 한다더라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딱히 뭐 드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짧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법학이나 경영학과 출신도 아니고 원래 따로 준비하던 분야가 있었는데 그게 한국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수험에 진입한 케이스고 나이도 그때 제가 29이었으니까 이렇게 막 엄청 늦은 나이는 아닌데 어쨌든 준비한 게 있었으니까 그거 버리고 진입하기는 아까운 나이였고 그리고 제 배경도 그랬었는데 어떤 사연으로 수험판에 진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연이 없는 수험생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연을 이기고 결국에는 합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좀 딱딱해요. 좀 되게 루틴적인 삶을 사는 편이라서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머리가 좋고 뭐 체력 좋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험이란 게 원래 봤던 거 또 보고 했던 거 또 하고 뭐 나중에 욕 나오실 건데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과정이 결국 수험 생활의 본질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강사분들이 요구하는 퀘스트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다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본인하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적당히 선을 지켜가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초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법은 진짜 제일 정직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봤던 것도 지겹다고 안 보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보시면서 계속 보시면은 노동법은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